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을 때, 혹은 통장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월급을 보며 한숨 지어본 경험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내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답답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답답한 벽을 허물고 돈이 들어오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 특정 장소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띠와 집안의 기운을 연결해주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을 터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 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가? 혹은 나는 돈복이 없나 바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타고난 고유 에너지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의 에너지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성능 좋은 최신 스마트폰이 있는데 충전기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있는 전기는 분명히 흐르고 있는데도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배터리는 계속 방전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재물은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돈의 기운, 즉 재물의 에너지가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충전 단자와 우리 집이라는 공간의 콘센트가 서로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재물의 에너지를 제대로 충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집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쁘게 꾸며 놓았는데도 집에만 오면 기운이 빠지고 돈이 자꾸 새어나간다고 하소연합니다. 반면 어떤 집 조금 어수선해 보여도 그 집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과 공간의 에너지 궁합 차이입니다. 특히 우리는 태어난 해띠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음양과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기운을 가진 사람, 불의 기운을 가진 사람,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각각 다르듯이 말이죠. 이 고유한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돈을 찍기만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나무에 오르려는 것과 같이 힘만 들고 성과가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충전 단자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띠에 맞는 정확한 장소의 재물운에 시동을 거는 동전을 놓음으로써 집안의 기운과 나의 기운을 연결하여 돈이 저절로 흘러 들어오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 3개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고 재미있는 풍수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동전은 그 자체로 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풍수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쇠의 기운, 즉 금의 기운을 응축한 물체라는 점입니다. 상생관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있는데 바로 세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낳는다는 원리입니다. 바이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듯이 단단하고 차가운 새의 기운은 깨끗한 물, 즉 재물을 만들어내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쇠기운을 지닌 물건을 잘 배치하는 것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가장 기본적인 비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져 붉은빛과 노란빛을 띠는 데에는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색상입니다. 그럼 왜 3개일까요? 숫자 3은 동양 철학에서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숫자로 여겨집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천지인을 상징하며 안정과 창조 그리고 완성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롭고 둘은 대립할 수 있지만 음악 셋은 비로소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 세계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재물운을 창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강력한 에너지 장치를 만드는 최소한의 단인 셈입니다. 옛날에 큰 부를 이룬 상인들이 항상 품 안에 엽전, 새구름미를 지니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한 숫자 3이 가진 창조와 안정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 10원짜리 동전 3개라는 작지만 강력한 재물의 발전소를 우리 집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 발전소를 어디에 설치해야 가장 효율이 좋은지, 즉 여러분 각자의 띠에 맞는 명당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금고와도 같은 비밀 장소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우리 집안에 나만을 위한 재물운의 명당 자리가 숨어 있었다니 말이에요. 이것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띠가 어떤 음양오행의 기운을 가졌는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의 띠를 꼭 확인해 보세요. 나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띠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쥐띠분들. 쥐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물입니다. 지혜롭고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탁월하죠. 소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흙입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불을 쌓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호랑이 띠는 양의 기운을 가진 나무입니다. 용맹하고 과감하게 큰 재물을 향해 나아갑니다. 토끼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나무입니다. 부드럽고 섬세하게 주변의 기회를 돈으로 만듭니다. 용띠는 양의 기운을 가진 흙입니다. 스케일이 크고 비범한 방법으로 불을 이룹니다. 뱀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불입니다. 예리한 직관력으로 돈이 될 기회를 포착합니다. 말띠는 양의 기운을 가진 불입니다. 화려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돈을 봅니다. 양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흙입니다.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원숭이띠는 양의 기운을 가진 수입니다. 재주가 많고 영리하게 돈의 흐름을 이용합니다. 닭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수입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늘립니다. 개띠는 양의 기운을 가진 흙입니다. 신을 바탕으로 귀인의 도움을 받아 불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물입니다. 복스럽고 풍요롭게 재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띠를 찾으셨나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 뱀띠라면 저는 음의 기운을 가진 불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원숭이띠라면 양의 기운을 가진 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 카드를 아는 것이 풍수 인테리어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고 총명하시니 내용은 금방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재물을 담을 걸어, 즉 동전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그냥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서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운을 불러올 씨앗과도 같기에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그 효과가 몇 배는 커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동전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을 담은 신성한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집에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동전이라면 괜찮지만 밖에서 막 가져온 동전이라면 반드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그치면서 온갖 종류의 기운, 즉 좋은 기운뿐만 아니라 걱정, 탐욕, 슬픔 같은 탁한 기운까지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탁한 기운을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좋지 않은 기운을
집에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신비롭습니다. 먼저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잔 소주 잔 정도 크기면 아주 좋습니다. 그 잔에 동전 3개를 넣고 깨끗한 물을 가득 부어주세요. 이때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집안에서 받은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이어야 합니다. 밖에서 떠온 약수나 빗물 등은 다른 기운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물이 담긴 잔을 집의 북쪽 방향에 놓아두세요. 왜 북쪽일까요? 풍수에서 북쪽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물의 방향에서 물로서 동전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수치수 즉 물로서 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깊은 원리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내기 위해 맑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북쪽에 1시간 정도 놓아두기만 하면 동전에 묻어있던 온갖 복잡한 기운들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오직 순수한 수의 기운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동전은 이제 여러분의 재물운을 담을 준비가 된 영안구 구슬과도 같아집니다.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설레는 순간입니다. 막 깨끗하게 정화된 3개의 동전을 여러분의 띠에 맞는 보물지도 위점에 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간단한 배치를 통해 여러분의 집은 거대한 자석이 되고 여러분의 띠와 공명하여 세상의 좋은 재물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비법은 11월에 행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11월은 절기상 돼지의 달 즉 해월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풍수에서 물 그 중에서도 아주 큰 바다와 같은 물을 상징합니다. 즉 11월 한 달 동안은 온 세상의 재물의 기운인 물의 에너지가 넘실거리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쇠기운인 동전을 정확한 위치에 놓아두는 것은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맞춰 튼튼함을 쌓아 물을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띠에 맞는 방향을 알려드릴 테니 집의 중심에서 나침반 어플을 켜고 정확한 방향을 찾아보세요. 먼저 물의 기운을 가진 쥐띠와 돼지띠, 여러분의 재물창고는 바로 북쪽입니다. 북쪽에 동전 3개를 나란히 놓아주세요. 나무의 기운을 가진 호랑이띠는 동쪽, 토끼띠는 동남쪽입니다. 동쪽과 동남쪽에 각각 놓아주시면 됩니다. 흙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용띠와 개띠는 서남쪽, 소띠와 양띠는 북동쪽에 놓아주세요. 불의 기운을 가진 뱀띠와 말띠, 여러분의 자리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남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쇠, 기운을 가진 원숭이띠는 북서쪽, 닭띠는 서쪽에 놓아주시면 오늘의 비법은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물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팁을 드리자면 동전 아래에 금색이나 노란색 천을 작게 잘라 깔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노란색은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오행의 원리상 흙은 새를 낳고 새는 다시 물을 낳습니다. 즉 노란 천이 동전의 힘을 키워주고 강해진 동전이 재물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마치 좋은 밭에 씨앗을 심고 거름까지 듬뿍 주는 것과 같지요. 자, 여러분의 띠에 맞는 방향을 찾으셨나요? 그곳이 앞으로 한 달간 여러분의 재물운을 책임질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될 겁니다. 댓글로 저는 무슨 띠인데 어느 쪽에 두었습니다라고 공유해 주시면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일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제 띠에 맞는 방향이 하필이면 화장실이에요. 혹은 창문이라서 뭘 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풍수는 막힌 길을 뚫어주고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재물 방향이 화장실이라면 재물운이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갈 수 있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동전 3개를 잡고 예쁜 주머니나 밀봉이 가능한 작은 유리병에 넣어 선반 위에 올려두세요.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면
재물의 기운이 물에 휩쓸려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오히려 화장실의 물 기운을 재물을 키우는 에너지로 이용하는 고소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방향이 창문이라면 오히려 아주 좋습니다. 창문은 지방과 바깥 세상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음악 창틀 위에 동전 3개를 나란히 올려두세요. 바깥의 좋은 기운이 동전을 통해 재물의 에너지로 변환되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길목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 방향이 옷장이나 붙박이장 아니라면 그것 또한 명당입니다. 옷장은 재물과 귀한 것을 보관하는 장소의 상징입니다. 옷장 안쪽 구석에 작은 보석함이나 예쁜 상자를 두고 그 안에 동전을 넣어두세요. 이것은 바로 나만의 비밀 금고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안전하게 쌓이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만약 현관 근처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집의 입구입니다. 신발장 위 작은 장식품 옆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동전을 놓아두면 집을 드나들 때마다 재물운을 활성화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금전운을 놓치지 않고 집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풍수는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공간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10원짜리 동전 3개로 집안의 재물운의 샘을 만드는 놀라운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동전을 특정 장소에 놓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는 부와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우주에 선포하는 강력한 의식이며 나의 에너지와 공간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풍요의 흐름에 올라타겠다는 긍정적인 다짐입니다. 동전은 그 다짐을 상징하는 매개체일 뿐 진짜 기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성경에 겨자시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작은 동전 3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긍정적인 믿음을 실어보세요. 그 믿음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바뀐 기운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 놀라운 연쇄 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풍수는 단번에 인생을 바꾸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실천할 때 마치 작은 시냇물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행운들을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을 알려드리니 비법은 부작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선물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띠에 맞는 보물 장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한 동전 3개를 놓으며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질 풍요와 행복을 기분 좋게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11월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금전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시작점은 바로 주방입니다. 의외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공간을 넘어서 내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집에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방법과 주방에 두면 금전운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절대 놓으면 안 되는 물건까지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자 되는 풍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원하시는 소망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여러분께 대운과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주방은 가정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주방의 기운이
집 전체 에너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주방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두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물과 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막을 수 있는데요. 풍수에서 물은 생명과 재물을 뜻하는데 반대로 불은 물과 상반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방에서 물과 불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방의 균형을 유지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은 물론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에 어떤 물건을 두어야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 첫 번째는 쌀통입니다. 여러분은 쌀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여러 종류의 쌀통이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쌀통을 사용하지 않고 쌀을 사서 쌀포대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그렇게 보관하고 계신다면 현재 여러분의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쌀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주식이자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쌀이 곧 돈이었고 쌀이 많으면 부유함을 상징했습니다. 쌀통은 이런 쌀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곧 풍요와 번영을 뜻합니다. 음악 또한 쌀통에 쌀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 집에 재물이 가득 찬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돈으로 여겨지는 쌀을 보관하는 쌀통은 곧 금고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한다면 가정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재물운이 상승하여 재산을 점점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쌀을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쌀통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특히 더 좋은 것은 자연 소재로 만들어진 쌀통입니다. 바로 토의 기운을 지닌 항아리로 된 쌀통인데요. 주방의 에너지는 집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가진 흙 항아리를 쌀통으로 사용하면 주방의 기운이 더욱 안정되고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이는 곧 재물과 건강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항아리 쌀통에 사용되는 흙은 돼지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품고 있어 토에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숨을 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습도를 조절해주고 곰팡이나 벌레로부터 쌀을 보호해주어 별다른 관리 없이 쌀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로 된 쌀통은 꼭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나무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성장과 확장을 상징하는데 토의 기운을 지닌 쌀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기운이 쌀이 가진 토의 기운을 빼앗아 결국 가정의 재물을 약하게 만들어 집안의 재물복을 가져다 주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목과 토의 기운이 충돌하게 되면 에너지가 불균형해져 주방 전체 기운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집안의 재물은 물론 건강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의 기운을 가진 나무로 된 쌀통이 아니라 흙의 기운을 가진 항아리 쌀통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금고의 역할을 하는 쌀통을 주방에서 꼭 두어야 할 위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귀하게 여기는 금이나 현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는 것처럼 금고의 역할을 하는 쌀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방의 구석진 곳에 잘 보이지 않도록 두시는 게 좋은데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쌀통을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물이 많거나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항아리 쌀통을 두게 되면 가정의 재물운과 건강운의 흐름이 상승하고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쌀통에 쌀이 다 떨어지면 쌀통이 비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바로 채워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쌀을 채울 때는 가득 채우거나 절반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좋고이는 내 집에 좋은 기운이 순환하고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쌀통에 흙의 기운이 좋은 것처럼 그릇도 도자기 재질을 사용하면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의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그릇은 안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어 주방의 에너지를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토의 기운을 가진 도자기 그릇은 자연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이는 풍수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적절히 활용해 보시면 재물운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물건 두 번째는 칼지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주방에서 칼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나요? 칼은 주방에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도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건강과 재물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칼은 강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지닌 물건으로 음의 기운과 살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와 절단의 의미를 지니며 사용하는 방법과 배치에 따라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부가 시집 때 부엌칼을 가져오면 가정에 부가 생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칼을 집 대문 위에 걸어두어 악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음기가 매우 강한 칼을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하면 날카로운 기운이 주방 전체에 퍼져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주방의 기운이 나빠지면 결국 재물운이 막히고 건강운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의 기운이 강한 칼을 잘 관리하셔야 재물운의 기운이 좋아져 하는 일마다 잘 풀릴 수 있고 건강운 또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싱크대 수납장에 칼꽂이가 있지만 사용하기 번거로워서 혹은 칼의 크기나 개수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칼을 그릇건 조대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재물운이 끊기고 건강운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칼은 반드시 칼지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칼꽂이가 있지만 칼을 보관할 때 꼭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칼날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칼날이 노출되는 칼질을 사용하게 되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무색해질 수 있으니 칼날이 완전히 가려지는 칼질을 선택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칼지가 필요하시다면 칼날이 완전히 숨겨지는지 확인하시고 음의 기운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칼을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두 번째는 칼의 물기를 닦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칼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녹이 슬기 쉬울만 아니라 주방의 기운을 허틀어뜨려 재물운과 건강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칼날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져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안한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풍소에서 녹슨 칼은 길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주방에 계속 두면 재물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녹슨 칼을 계속 사용하면 주방의 기운을 망가뜨리고 집안의 운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녹슨 칼일수록 하기 때문에 무당이 귀신이나 혼을 불러들이는 구슬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녹슨 칼이 집에 있으면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오기에 주방에 두지 않는 것이 좋고 오래된 칼은 깨끗이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방에 녹선칼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을 초대하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집에 불러들이고 싶은 분은 없겠죠. 그러니 칼에 녹이 서다면 바로 교체하고 깨끗한 새 칼로 주방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칼은 집안에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주방의 에너지를 맑고 건강하게 만들면 재물은 물론 건강까지 불러들여 돈복이 상승하고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 세 번째는 꿀입니다. 여러분은 꿀을 자주 드시나요? 요즘은
주방에 꿀이 하나쯤은 꼭 있을 정도로 흔해졌는데 풍수에서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금전운을 끌어올리는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진 음식입니다. 꿀은 고대부터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식품으로 여겨졌는데 황금색 빛을 띠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풍요와 번영을 뜻합니다. 이런 꿀을 주방에 잘 보관하게 되면 집안의 재물운을 높여주고 운이 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방은 음기가 강한 공간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먹으면은 꿀을 잘 보관하게 된다면은 주방의 음기를 중화시켜 주어 재물운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명한 용기에 담긴 꿀은 그 황금빛을 더욱 빛나게 하여 시각적으로도 주방을 화사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꿀을 고르실 때는 첨가물이나 인공적인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꿀을 고르는 것이 좋고 탁한 색을 띠는 꿀보다 맑고 투명한 빛을 가진 꿀이 재물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을 보관할 때는 주방에 반드시 두어야 할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은 곳에 두면은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눈높이 정도나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두시면 되는데요. 꿀을 찬장 안쪽이나 상단 수납장 등에 두면 실용적이면서도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이 주의해야 할 것은 습기가 많거나 열이 강한 장소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고 꿀통이 완전히 비지 않도록 꿀을 몇 스푼이라도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을 적절히 잘 활용해 보신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가정의 음악 기운이 점점 나아지고 재물운과 건강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방에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상승시켜주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집안의 금전운을 모두 끊어버리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주방의 기운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가족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주방에 두면 불운이 찾아오는 절대 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재물운이 트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방에 이것은 절대 두지 마세요. 첫 번째는 약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약이 놓여 있나요? 풍소에서 약이나 약봉지를 식탁 위에 두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주방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건강을 챙기는 중요한 공간이지요. 하지만 약은 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탁기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면 집안에 아픈 사람이 계속 생길 수 있고 가족들의 건강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이나 약봉지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서랍 안에 넣어두거나 높은 선반 또는 찬장 안쪽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방에 좋은 기운을 지키고 나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전단지와 쿠폰입니다. 주방은 치안의 중심이자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두는 물건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방 냉장고에 전단지나 쿠폰을 붙여두는 것은 풍수에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는 주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기운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인데요. 바깥의 에너지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집안의 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는 식재 재료를 보관하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냉장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전단지나 쿠폰을 붙이지 않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주방의 분위기와 집안 기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방은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진 그릇과 식기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이가 나간 그릇을 계속 사용하면 있던 복도 달아난다는 말이 있죠. 주방을 보면
종종이가 나간 그릇이나 금이 간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진 그릇들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것, 그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깨진 그릇은 불안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기운이 주방에 머물면서 집안 전체로 퍼지게 되면 주방의 기운을 망치고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게 흘러가며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일이 풀리지 않게 만듭니다. 주방은 가정의 심장과 같은 공간으로 여기에서 흐르는 기운이 집안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깨진 그릇이 주방에 계속 있다면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가족 간의 불안이나 불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있는 곧 집안의 건강과 금전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깨졌거나 금이 간 그릇과 물건들은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 주방의 기운이 안정되고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통입니다. 요리를 하는 공간인 주방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은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주방은 이미 언기가 강한 곳인데 여기에 쓰레기통을 두면 더러운 에너지가 주방 전체에 퍼져 부정적인 기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죽고 버려진 기운이 가득 모여 있는 곳으로 이러한 에너지가 주방에 머물게 되면 집안의 금전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방에 쓰레기통을 꼭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은 더러운 기운이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주방에 음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만약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을 사용하게 되면 주방의 기운을 망가지게 하고 쓰레기통이 가진 음화, 나쁜 에너지가 쉽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그만큼 더러운 기운이 주방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요.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내 주방의 청결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주변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주방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니 꼭 기억하세요. 셋째는 쓰레기통의 위치는 구석이 좋습니다. 주방에 쓰레기통을 두게 된다면 중심이 되는 곳이나 눈에 잘 띄는 곳보다는 구석진 곳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싱크대 아래나 주방 찬장 안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이 좋고 가능한 주방의 동선을 치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쓰레기통을 관리할 때는 주변에 공기청정기를 두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어 주방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깨끗하지 않은 행주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방은 청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염된 행주와 수세미를 그대로 사용하면 주방이 지저분해 보일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데요. 이는 주방의 청결을 더럽히고 가족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나빠지게 되면은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도 함께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행주와 수세미 등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래 사용했으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바꿔주셔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내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방의 청결은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작은 관리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는 주방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방은 습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이곳에 물이 고여 있으면
곰팡이와 악취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은 청결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주방의 운기가 커져 기운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주방 싱크대가 자주 막히거나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기름기나 음식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 배수구를 깨끗하게 하고 물기가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배수구가 막히지 않고 물이 잘 흘러가도록 관리하여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원활히 잘 흐르면 집안의 기운 또한 원활하게 흐르는 것이니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신경 쓰고 관리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운이 트이고 대운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복과 행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분명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행운과 복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풍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